네,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이 실적 턴어라운드, 하지만 주가는 제자리. 일단 힌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럭키 슈에트 WAAC 코오롱 스포츠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매년 2조 원 이상의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고, 마지막으로 주요 종속회사 8개가 있고, 이제 자회사 코오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힌트가 또 있었네요. 네. 일단 사진을 보겠습니다. 뭔가 이 사진은? WAAC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왁이라고 왁.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브랜드인가요? 골프 브랜드죠. 아, 골프. 네. 그리고 코오롱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럭키 슈에트는 들어보셨죠? 네, 알죠. 부엉이 그림이 맞아요. 있는 셔츠나 의류 판매사죠. 힌트가 있네요. 네. 자회사 이름을 보니까 코오롱 플라스틱. 그렇습니다. 그럼 코오롱 관련주인 것 같고,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맞습니다. 인더. 코오롱 맞죠? 인더입니다. 네. 이 종목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네. 4분기 바닥을 찍고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반영을 하면서 주가도 좋아졌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나 어렵고 엄중하고 사실 제가 시장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에는 일희일비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5월 달에는 기진맥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과 어제 이제 FOMC 회의랑 특히 CPI 발표를 지난 즈음에는 사실 자포자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강제 청산당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계시고 주식 비중을 갖고 계시다면 사실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작전 리포트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매수 타점이나 그 기업의 모멘텀들을 좀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수 단가를 가능한 아래로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단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볼까 고민을 해보시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 자재, 네. 필름 전자재료, 화학 소재, 그리고 패션, 의류로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서서 여러 의류 브랜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의류 브랜드 안에서도 남성 스포츠, 여성 의류, 그리고 골프웨어까지도 네. 있는 것처럼 지금 산업 자재라고 하면 타이어 코드와 아라미드, 그리고 산업용사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필름 전자재료는 대표적으로는 폴더블 폰 관련해서 유리 위에다가 붙이는 필름에 대한 기술이 있고요. 화학에는 석유 수지나 페놀 수지, 에폭시 수지 관련된 쪽이고요. 패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꾸려져 있다라는 점을 한 가지 포인트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오롱 스포츠, 잭 니클라우스, 왁, 지포어, 시리즈, 럭키 슈에트 이런 의류 브랜드를 들어보시면 이 기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 코오롱 인더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 자재 부분에서는 타이어 코드와 아라미드 관련된 산업 자재군에서 총 매출액 비중이 45%를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용 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라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같은 무게를 재었을 때 철보다 강도가 5배 이상 좋은 소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방탄복, 방호복에 쓰이기도 하고요. 5G 광 케이블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아라미드 시장이 26년도까지 매년 10%의 성장률을 좀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 규모가 39억 불, 26년까지 63억 불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0%의 성장성을 보일 만한 그러니까 산업의 방향성, 이쪽으로 시장이 커지는구나, 시장의 성장성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G, 광 케이블, 더군다나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까지도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딱 걸맞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오롱 인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패션 부문은 전체 매출액 비중의 21%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678억 원, 22년도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6%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두루두루 성장하는 재무적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래도 실적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디서 좀 강조가 될까요? 지금 보시듯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두 그래프가 좀 보이는데요. 좌측에는 국내 골프웨어 시장의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코오롱 인더의 젊은 고객층을 갖고 있는 왁이라는 브랜드의 매출액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 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매출액 추이가 좀 찍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요즘 젊은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굳이 바깥으로 나가지, 필드로 나가지 않아도 실내에서도 골프를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집은 못 사더라도 뭐 시계, 자동차, 이제는 골프 이쪽으로 자기 욕구를 좀 실현하는 모습들이 우스갯소리로 기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때 사실 시장의 성장성으로 이 패션 브랜드, 그중에서도 골프 의류를 볼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주가를 보니까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제 주가 업사이드가 좀 유효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실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4분기에 영업이익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간 1,000억 원대, 7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다가 21년도 4분기에는 27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바닥이 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 22년도 1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39억 원의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21년도 1분기 691억 원을 바짝 뒤쫓고 있고요. 21년도 3분기까지도 넘어서고자 하는 추세적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5%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기당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1분기에는 639억 원, 2분기에는 862억 원, 3분기 757억 원이 전망되고 있어서 4분기를 바닥으로 이익 측면은 돌아섰구나라고 좀 보이는데요. 차트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바닥이 쳤을 때부터 주가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1분기 확인했고 2분기도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고 22년도, 23년도까지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인데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4분기 바닥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좋아 보였는데 아쉽다라고 놓쳤던 그 아쉬움을 지금 다시 잡아볼 만한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담으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은 타이어 코드와 패션 브랜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요. 5G 광 케이블도 굉장히 강한 강도가 필요합니다. 세계 전선 시장 매출액 1위 기업의 코오롱 인더가 전선 관련된 아라미드를 납품하겠다라는 뉴스도 최근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끝으로 증설에 대한 이야기, 오리온을 말씀드릴 때 증설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증설 규모가 지금까지 매출액을 발생시키던 것의 3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지없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주가가 좋아지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좀 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여담입니다. 이제 올해는 증설이 있는데요. 올해 9월 타이어 코드 관련해서 베트남 2공장이 완공될 예정이고 4분기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겠죠. 규모로 따지면 연간 영업이익 120억 원 증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증설이 없을까를 본다면 내년에는 아라미드 공장 관련해서 내년 9월 완공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간 영업이익으로서 약 430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증설이 시작된다라는 게 아니라 공장 증축과 증설이 끝났고 이제부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오리온에서도 잡아보았고요. 코오롱 인더에서도 4분기 기대감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 모멘텀을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세를 쫙 연결해 보면요. 사실 이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자마자 급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이평선들이 조금 오밀조밀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다시 사볼까 했을 때는 지난 저점 가격이 보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럼 다시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시 백투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못 샀다,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 이하에서 59,000원 이하에서 꾸준하게 살펴보실 필요 있고 가격적 모멘텀, 재무적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 증설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증설에 대한 효과가 먼저 타이어 코드 증설 4분기부터 반영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가 58,600원인데 지금부터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은 바로 코오롱 인더였고요. 그 끝내기 전에 종목 AS를 하나 해보고 네. 가도록 할게요. 5월 31일에 제시를 하셨던 오리온. 네. 네, 최고가 기준으로 8%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 11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 네. 이 종목의 AS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접근을 하실 때 95,000원 이하에서만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94,000원, 93,000원 중후반까지도 매수가가 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작전 리포트에서는 가능한 재무적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 모두 다 안전한 종목들, 사실 시총이 좀 꽤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튀어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게임이 아니라 가격의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전한 선택지들을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출렁일 때마다 모아가기 좋은 종목들이니까요. 그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11만 원, 뭐 12만 5천 원, 14만 원까지도 단계적으로 보시면서 상승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수익을 일부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설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 5월, 6월, 7월 꾸준하게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까지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들고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분할로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리온에 대한 AS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제가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상당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 대비를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CPI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는 자포자기의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이 시장 조정의 초입이냐 아니면 시장 조정의 끝 무렵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여태까지 PER, PBR 밴드 여러 차트와 경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도 TV만 틀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심리가 지금 버텨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심리가 자포자기로서 이제 계좌를 비우고 증시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시장에 기분이 들 때마다 그때가 오히려 좀 반등의 타이밍이었고 모두가 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뭔가를 팔고 싶고 포트를 비우고 싶다 하시더라도 적어도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결과를 보시고요. 금요일 미국의 동시만기일도 넘기시고요. 다음 주 시장의 수급 변화가 관찰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원자재 가격을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주가 차트를 말씀드릴 때 어디에나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을 결정할 때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결충을 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에는 투기적 수요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 유가가 일부 조금이라도 진정세를 보이면 시장에 대한 안정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있으니까요.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것만 조금 피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 꼭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시장 전략 계속해서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 샵 0988로 허반석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도 MTM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